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지자체 설명회 담당자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강원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센터장 오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시원하죠? 저기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아마 사진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가보신 곳이에요. 이게 대관령에서 강릉 넘어가는 왕산면 대길이라고 하는 안반덕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해발 1200고지예요. 여기 여름철 아주 무더운 삼복지경에 배추 김치를 먹으려면 여기서 나온 걸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아니면 그 더운 때 재배가 잘 안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원도 하면은 가장 높은 곳, 가장 시원한 고랭지가 많은 곳. 그래서 제가 여름 날씨도 덥고 그래서 이 사진을 메인으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희 이름이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좀 어렵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되는데요. 저게 요즘 얘기하는 그 4차 산업혁명이 융복합이잖아요. 그래서 농촌의 융복합은 이미 농식품부가 2014년도부터 6차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법률 명칭이 융복합산업지원에 관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강원도는 이렇게 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 6차 산업과 귀농 귀촌 업무를 같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어 볼 얘기들은 귀농 귀촌 정책을 간단히만 소개하고 강원도 왜 가야 될까? 강원도가 뭐가 좋죠? 하는 그런 얘기. 그리고 근데 강원도 가긴 가는데 농촌에 다 간다고 하는데 농촌에 가면 뭘 할까? 뭘 해먹고 사나? 이런 얘기를 한번 간단히 서로 나누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귀농 귀촌 즉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다 하시잖아요. 아주 간략합니다. 핵심이 이거예요. 영농정착지원원이 처음 생긴 귀농하신 분 39세까지 3년간 3천만원 정도의 총액으로 월급 주는 것. 그 다음에 욕전에 가서 토지 사거나 시설 하우스 하거나 집 짓거나 할 때 용자금 주는 것. 또 나 농사 짓는 법 잘 몰라. 그러니까 영농기술 좀 배우고 싶어 할 때 농사 잘 짓는 농장에 가서 3개월이든 뭐 6개월이든 이렇게 농사 교육을 받는데 그냥 가서 농사 받으면 학비라도 조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돈을 못 버니까 교육받아 오는 사람 한 달에 80만원씩 주고 가르쳐주는 멘토에게 40만원씩 주고 하는 요거. 나머지는 농촌에 가서 뭐 땅을 사거나 주택을 사거나 농기계를 사거나 뭐 이렇게 할 때에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을 감면 또는 면제해 주는 것. 이게 정부 하는 정책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귀농 귀촌 정보를 주고 교육을 줘 창업 지원해주고 마지막에는 지자체가 여러 가지 농촌에 지원하는 정책들을 이미 농민이 됐으니까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강원도는 뭐가 있을까요? 또 정부가 하는 거에 강원도가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정부도 3천만원 정도를 3년간 주지만은 강원도는 이미 올해 4년 차에 2년 동안 1,5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강원도가 원조입니다, 사실은. 정부 거보다. 정부 거는 카드를 주고 이렇게 사용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강원도 거는 계좌를 그냥 이렇게 넣어주고 아무 데도 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편리하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는 39세까지 강원도는 45세까지 해서 그 틈새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좀 적지만은 볼 수가 있는 것이 강원도이고요. 귀농 귀촌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야 내가 저 마을에 가면은 저 땅이 내가 좀 사고 싶고 저 집도 내가 사고 싶은데 저게 도대체 저 마을 사람들이 나는 전혀 모르니까 거기 가면은 야 내가 도시에서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 나에게 바가지 씌우지 않을까, 토지값을 터무니없이 더 많이 받거나 뭐 그러진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많아서 접근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귀농 체험을 주로 하는 마을에다가
일정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와서 같이 몇 달이든 생활을 하면서 마을 주민들,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이 이 배움터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 농촌에 내가 들어와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나 또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해요. 그런 분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 융자금 외에는 다른 융자금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귀농귀촌정책지원, 여기 지능사업지원이라고 한 1,0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 1,000억 원 기금을 매년 한 200~300억씩 이렇게 융자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자가 1%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한도둘 게 많아요. 개인에게 3억 원, 법인을 만들었을 때는 10억 원까지 1%의 자금으로, 시설 자금의 경우에는 3년거치 5년 분할 상환 8년,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 5년, 이렇게 이제 빌려드리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 농촌에 가서 체험을 좀 해보고 싶고 좀 장기간 하여튼 거주하면서 하고 싶을 때 체류형 창농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홍천구 서성면에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완남 투룸 이렇게 숙박시설이 있고 월요일, 수요일과 화요일은 교육을 가르쳐드리고 뭐 농촌에 대한 영농기술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가르쳐드리고 화요일과 목요일은 자기학습 1인당 한 50~60평씩 밭도 드리거든요. 숙소도 드리고 밭도 드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토일은 그냥 자기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인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거기 가서 살 수 있습니다. 두 부부가 가면 투룸에 가면 되고 혼자 가면 완룸에 가면 됩니다. 교육비는 완룸형은 월 15만원, 투룸형은 20만원 이렇습니다. 굉장히 싼 편입니다. 거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가르쳐드리고 하는 이런 곳이 있고요. 요것이 그 조감도입니다. 요렇게 여기 교육동이 있고 숙소동이 있고 이렇게 돼서 여기는 하우스가 있어서 이 하우스에는 공동으로 시설 재배를 교육받을 수 있고 이런 터들은 1인당 50~60평씩 다 나누어져 갖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지도를 다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 아까 배움터에 기농인의 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내가 농촌에 가서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보통 단기간에 일주일이나 한여흘 동안 정보를 얻고자 할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 콘도처럼 숙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식사도 할 수 있게 이런 시설들을 빌려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군별로 우리 시군에 오시면은 뭐 요것도 해드립니다. 요것도 해드립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원주 같은 데 보면은 이사 비용을 한 200만원 드립니다. 공천군에 보면은 신규 영농 정착 지원을 해서 가구당 100만원을 드리는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표를 해드립니다. 농촌에 이사 가면은 도시처럼 아파트가 꽉 닫으면은 모르는 곳이 아니고 온 마을 주민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사 왔습니다 하고 집들이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택 수리비를 조금 대비 정도 할 수 있는 것, 또 이런 주택 설계비를 지원하는 양이양봉 같은데 농기계를 살 때 100만원까지 보조해 주는 것, 평창천원 양양 같은 데는 농가주택 수리비를 50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이런 제도들이 시군마다 조금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만 제가 소개를 해 드립니다. 또 한 군데 한 마을에 한 10명 정도의 이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이 사는데 원주민들 간의 갈등이 좀 생기고 아무래도 살아온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원주민들과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분들을 서로 좀 친해보라고 600만원을 드리고 그걸 가지고 서로 좀 함께 어울리는 잔치를 하거나 놀러 가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강원도 무엇이 좋은가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 지도 중에서
강원도가 요게 있죠. 이렇게 요거는 네이버에 나와 있는 지점, 요거는 구글에 나와 있는 지점. 구글은 이렇게 표시해놨다고 하죠. 조선민주주의인과 네이버는 북한 이렇게 표시해놨는데 여기에 쓰는 뭐가 제일 많아요? 파란 숲이 제일 많죠. 그러니까 숲이 많으면 공기가 맑죠. 또 계곡도 많고 물이 깨끗하죠. 오염물이 없잖아요. 경관이 아름답습니다. 강원도가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많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탐낼 수 있는 곳. 그래서 강원도는 자연 환경이 좋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먹는 거에는 뭐예요? 공기를 마셔야 되죠. 공기가 가장 좋은 곳. 대한민국의 허파가 강원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원도 아까 제일 먼저 제가 보여드린 해발 1200고지 엄청 산골이었잖아요. 지금 산골이에요? 지금 산골 아닙니다. 강원도가 서울에서 강원도 어디를 가도 2시간이면 다 갈 수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 도에서 서울 가려면 2시간 더 걸리는 데도 있죠. 춘천에서 용산까지 1시간 10분이면 옵니다. 저 아침에 춘천에서 버스 타고 2호선 타고 신분당선 타고 여기 1시간 50분에 왔어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교통이 굉장히 가까워져서 엄청 수도권이다. 수도권 보통 얘기할 때 이렇게 하죠. 지하철을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곳은 다 수도권이다 이렇게. 강원도 춘천 지하철 공짜로 타고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춘천 남춘천역 밑에 가면은 풍물시장이라고 5일장이 있는데 장날마다 보면은 제가 뭐 집 앞에 살거든요. 장날마다 가면은 비비고 갈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와요. 다 어디서 왔어요? 수도권에서 어르신들이 온 거예요. 물론 구매력은 크지 않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구미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절대 산골 오지가 아니고 지금은 수도권이다. 이렇게 좋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수도권 생활이 좋으면 뭐가 제일 좋지? 우선은 내가 아프거나 뭘 큰일을 사거나 할 때 서울에 올 수 있는 생활 편익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수도권에 2천만 대한민국 국민이 모여 사는데 그게 다 누구죠? 고객이죠. 소비자거든요. 그 소비자가 가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자산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강원도에 가서 뭘 만들든 했는데 이걸 팔 수 있는 곳이 강원도 좋겠구나 하는 그런 편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강원도 온도가 기후가 굉장히 다양해요. 강원도 생각하면 매일 저기 대관령이나 철원이나 이런데 뭐 영하 20도 내려가는 추운 것만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다. 고성서부터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겨울 1월달에 평균 기온이 어디하고 같은지 아세요? 부산하고 같아요. 깜짝 놀라세요. 대부분 보면 그렇게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뭘 재배해요? 이거 양양군에서 체리 재배하는 거예요. 체리 유기농 체리인데 여기서 생산한 체리 전량 이마트에서 다 사갑니다. 없어서 못 살 정도 다 사요. 유기농 체리 그렇게 많이 생산 안 되니까 이마트에서 우리 마트에는 국산 유기농 체리가 있습니다 하고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사갈 정도로 강원도 날씨가 그렇다. 요거 삼척 건덕 겨울 딸기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부를 때느냐? 안 됩니다. 수박 재배예요. 지하수 들어올려서 이렇게 뿌려주는 형식 수박 재배를 하는데 겨울 딸기 재배하는 거. 요 강릉 영국 쪽에 겨울 딸기 하는 곳입니다. 요거는 토경이고 요건 시설 재배인데 요거 다 팔로 서울로 가져가느냐? 안 가지고 가요. 가져갈 물량이 없어요. 그냥 그 도로변에서 다 관광지니까 도로변에서 다 팔아요. 직거래가 다 돼요. 그 정도로 하고 있어요. 요거 재배하시는 분들 강릉서 아파트에 살아요. 농촌에 가면 꼭 뭐 농촌주택에 살고 뭐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은데, 아니, 이분들 아파트에 살아요. 강릉 아파트에 살고, 거기서 한 10km 정도 이렇게 바깥에 있는 사천령 거기 가서 이거 재배합니다. 그러면 딸기는 가을부터 해가지고 5월달 전에 싹 끝나죠. 겨울 딸기니까.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부부들이 그 기간에 해외여행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부럽다. 나도 저기 가서 해보고 싶다. 그렇게 60대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 삼척 근덕도 마찬가지. 삼척이 강원도에서 가장 1박 2일 코스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은 게 삼척이에요. 그 여기도 다 그렇게 나가고 없는 거지. 여기 그 삼척시에서 산림지 공부하는 분에 나가서 이걸 제안하는데 너무 재밌지. 뭘 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이 정도로 날씨가 좋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느라고 이걸 꺼내놨고요. 요거는 아까 거는 안반덕이라고 하는 곳이고, 요거는 태백시에 있는 매봉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도 바람의 언덕이라는 이렇게 이름 지어놓은 곳이 있는데, 여기도 8월달 고랭지 배출하는 곳이에요. 근데 고랭지가 맨날 이런 거만 하느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거 자두입니다. 자두. 이 자두를 해발 700 정도 되는 800 되는 고랭지에서 재배를 하는데, 요즘 목자두 이 큰 놈이 굉장히 맛있어요. 근데 그게 고랭지에서 살 때요, 당도도 더 맛있어요. 틈새 시장을 노리는데 따뜻한 지방에서는 이미 자두가 있고 물이 다 됐잖아요. 여기는 더울 때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두 보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키로당 2kg 하성제 12,000원 뭐 이렇게 인터넷에 파는데, 여기는 25,000원을 받거든요. 물론 시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는 있습니다. 본인이 연구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이런 상품들이 충분히 강원도에서는 해발 0m 수면에서부터 1290까지 다양한 기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후에 맞는 상품들을 다양하게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거 삼척 하장인데 여기는 해발 폭우가 600에서 700대입니다. 이건 여름 딸기 합니다. 여름 딸기는 대부분 어디서 하면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만든 데코레이터 할 때 쓰는 딸기인데, 여기서 그런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많이 얘기하죠. 온난화. 기후온난화 돼가지고 점점 더워진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균 기온의 상승 온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대구 이쪽 밑에 영천 이쪽에 있던 사과들이 여기 영덕, 영주, 청송 왔다가 지금은 어디 강원도, 영월, 정선, 양구 이렇게 다 올라와서 주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사과들이 당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인기가 상당히 좋아요. 또 요거 볼까요? 복숭아 요 밑에 여기 있다가 요렇게 올라와서 원주, 춘천 요런 데로 올라와 있어요. 충주부터 이렇게 올라와 있죠. 포도, 김천에 있다가 영월지로 올라왔죠.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래서 앞으로 남부지방의 과일들은 점점 더 맛이 적어지고 강원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온 과일들이 훨씬 더 맛있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귀농 귀촌 한다 이러면은 내가 대부분 벼농사 지어갖고 와서 수지 맞출 수 있을까? 못 맞춰요. 그러니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장목이 뭘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은 면적으로 줄어들면서 재배할 수 있는 곳이 뭘까? 거기 강원도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도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요거 블루베리거든요. 요거 블루베리 춘천에 있는 소양강 블루베리 농장인데, 어제 포스팅 해놓은 걸 제가 이렇게 요도가 실었어요. 어제 저녁에 만생적 블루베리 수확을 시작하다 이렇게 그분이 강한주 사장님이 이렇게 포스팅에 올려놨더라고요. 6월 11일부터 조생종 시작을 했는데
지금 만생종 시작했으니까 한 8월 10일까지 이제 수확이 가능, 한 2달 동안 수확이 가능한데, 요게 만생종 블루베리, 요 분이 생산한 것인데, 여기는 화천의 최양원이라는 블루베리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공해서 술도 만들고, 음료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이렇게 가공한 상품을 제가 보이는 것인데,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전체에 지금 블루베리 다 재배됩니다. 근데 한번 나누어서 갖다 놓고 같이 갖다 놓고 들어보세요. 이렇게 먹어보면은 어디게 제일 맛있는지. 제가 지난해에 여기 소양강 블루베리를 이렇게 500g짜리 들은 걸 4통을 사다가 집에 갖다 가져갔는데, 마침 저기 남쪽에서 어떤 분이, 저 아는 분이 블루베리를 8박스나 보내줬어요. 말한 500g, 8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한 며칠 뒤에, 저는 집에 가면 원래 삼시세끼 밥 먹으면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먹었는데 며칠 지났는데 소양강 블루베리 싹 없어지고 왜 남아있어요? 따뜻한 집에 블루베리 왜 안 먹냐? 그것도 같은 블루베리인데. 그랬더니까 맛이 없답니다. 그래서 따뜻한 지방의 블루베리 1kg에 12,000원 이렇게 못 팔죠? 강원도 블루베리 다 20,000원, 25,000원에 팝니다. 그게 맛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과거에 일본 전역에 블루베리가 있다가 싹 없어지고 한 2개월 정도만 재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같은 기후가 이런 것을 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다.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렇게 좋은 기후고 강원도는 좋은데, 근데 그런 거 갖고만 농사 짓고 가서 살 수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농촌이 그것만 시작하면 농촌에 가서 못 가요. 잘 농사 짓고만 하기 위해서 농촌에 가면 힘들어. 그래도 농촌에 많은 사람이 가. 이게 지난해에 귀촌한 사람의 숫자입니다. 귀농한 분이 19,600명. 어디 제일 많이 가죠? 경상북도, 전라남도에 제일 많이 갔어요. 강원도는 8.5%만 왔습니다. 농사지으로. 8.5%가 적으냐? 엄청 많은 숫자예요. 왜냐하면 강원도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근데 귀농하시는 분이 8.5%가 왔으니까 3배 가까이 온 거잖아요. 인구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많이 온 거예요. 경북과 전라남도에 많이 간 이유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일까? 그쪽에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농사 지으신 분은 토지 확보를 위해서 싼 곳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귀촌하신 분, 지난해 49만 7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둘을 합하면 52만 가까이 되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저렇게 많은 인구가, 전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1%가 귀농이나 귀촌을 했구나. 물론 이쪽 인구는 경기도가 한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귀촌이라는 게 그냥 농촌 지역, 읍면지가 사는 거니까 이사를 간 거죠. 직장을 바꾸게 이사를 간 거예요. 강원도에 오신 분들도 도시에서 이사를 가신 분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고 저는 봐요. 강원도에 오신 분들 은퇴하셔갖고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인심 괜찮은 강원도에 가서 한번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보겠다. 그러면서 집 앞에 터밭 정도를 가꾸어서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농촌에 갔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생각으로 갔을까? 사람 우선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먹거리 행복이 가장 중요해요. 하도 먹는 거하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부터 내가 탈피할 수 있는 길, 내가 생산해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안심이 되겠습니까? 또 쾌적한 자연과 늘 함께하니 건강해지니까
행복 지수가 따로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에 있어서 자유롭습니다. 직장에 얽매이지 않고 다 내가 사장이죠. 농업인들은 다 내가 사장입니다. 다 사장님들이 있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일을 하는 걸 잘 못해요. 공동일을 잘 안 해보고 다 독립 때 사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과 양에 출퇴근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물론 일이 많으면 뭐 밤새도록 하죠. 그렇지만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내가 좀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여유가 조금은 있다. 그 다음에 농사 짓는데, 내가 내 농사 짓는데 누가 집에 가라 그럽니까? 어디 가라 그럽니까? 실업 걱정이 전혀 없잖아요. 평생 실업 걱정이 없어요. 농업이라는 게 인류의 첫 직장이고 인류의 마지막 직장, 끝까지 있을 수 있는 직장이에요. 그런 직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일에 있어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자유롭다. 그것이 이제 희망하는 사람, 농촌에 가는 사람들의 작은 희망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노력한 만큼 소득을 얻으셨어요. 노력한 만큼 그래도 소득이 나와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날 정도, 그 정도는 나와요. 큰 기대는 하지 못하지만 그 정도는 나온다. 도시에 비해서는 그래도 생활비가 좀 적게 들죠. 조금은 적게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런 생각으로 보통 가는데, 가시는 분들이 보면 50대가 제일 많아요. 귀농하신 분. 대부분 1500평 이하의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내가 확보한 300평에서 한 1000평 정도의 그런 땅만 농사 짓는 분들이 전체 3분의 2입니다. 가신 분들이. 그래갖고 돈이 잘 안 되겠죠, 그죠? 무엇이냐 물어봤더니 채소 심는 분, 과수 심는 분, 특용작물 하시는 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량작물 심어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전부 다 이렇게 특용작물, 돈이 되는 상업용 농작물을 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서 사는 농촌이 돈이 얼마나 벌고 있을까요? 소득이 얼마나 될까요? 보면은 이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가실 때 그냥 꿈만 가지고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농가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이게 도시 근로자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예요. 도시 근로자는 매년 3.1% 정도씩 증가했어요. 지난 20년간. 농가 소득은 지난 20년간 매년 2.1%밖에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잖아요. 지금 농가 소득은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은 5,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게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을 가서 잘하면 분명히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했을 것이다. 그런 희망으로 가서는 농촌에 답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작게 벌지만은 내가 삶의 질과 행복을 좀 추구하겠다는 것이 훨씬 높지. 그렇지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답도 있어요, 사실은. 답도 있어요. 농촌에 가실 때 꼭 어떤 농작물 재배한다는 목적으로만 가시면 안 되지만은, 요즘 사무실이 특별히 공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대부분 필요 없어요. 아이디어만 잘했으면 이 속에 사무실 다 했어요, 그죠? 유통도 이거는 다 해요. 농촌에 간다고 해서 유통 못할 게 없어요. 상품 못 팔 게 없습니다. 택배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농촌에도 이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곤드레 1kg, 4kg를 그냥 이렇게 곤드레로, 생 곤드레로 팔면 5,000원 받지만은 곤드레 학기 곤드레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만들어서 하나 딱 뜯어서 밥에 넣으면 밥 한 끼 낼 수 있는 곤드레밥 이렇게 만들면 이 4kg가 54,000원에 돈 가치가 실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 도시 사람들 불러다가 이렇게 곤드레 밥을 체험을 시키고 같이 먹고 우리가 만든 상품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믿게 해주는, 믿기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하면은 곤드레 3kg가 42만원의 부가가치가 나와요. 근데 저런 데서 차단을 해야 돼, 농촌에 가시면은. 단순히 내가 과거에는 에휴 내가 할 게 없으면 가서 농사나 짓지 이랬잖아요. 지금은 아무나 하는 게 농사가 아니에요. 농사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합니다. 끝없이 공부하고 탐구해 농사가 잘 됩니다. 농사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은 끝없이 또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까지 2.1%밖에 안 늘어놓고 소득을 도시근로자 3.1% 넘게 5% 성장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강원도 화천으로 귀농하신 분인데, 강원도 화천이 어디예요? DMZ 바로 밑이거든요. 민통선 바로 접해 있어요. 거기는 뭐가 제일 많이 나요? 토마토가 많이 나요. 광덕 계곡 가시죠? 토마토 많이 나요. 그래서 거기 토마토 축제 하거든요. 토마토 축제 여름에 8월달에 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는데, 그 토마토가 잘 알려진 곳에 토마토 농사를 지으러 내려왔어요. 근데 농사만 갖고 답이 잘 안 나오니까 토마토 그 추출물을 가지고 김에다가 입혀가지고 토마토 김을 만드는 거예요. 야, 그 산골짜기 그 곳에서 심신상국에서 뭔 김을 만들어? 그렇게 다 얘기하죠. 근데 이분은 생각을 한 거지. 아, 김이라는 것이 저 남해에서 생산되지만은 그 김의 원초를 수성해 오는데 비용이 적게 든다. 김이 완성된 김을 포장이 다 돼서 상품화 됐을 때 부피가 많이 나서 이동하는데 힘들지, 원초를 갖고 있는데 비용을 더 적게 들어요. 그걸 갖다가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많이 생산 토마토가 유명해졌을 그 토마토를 융합해서 토마토 김을 만들어서 잘 팔리고 있어요. 특히 이거는 지난 동계올림픽 때 상품으로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었어요. 같은 곤드레지만 이런 곤드레는 마을 분들이 공동으로 곤드레를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가공시설을 지어서 식당에 나가는, 식당에 사시는 분들이 나가는, 곤드레 살짝 삶아서 이렇게 해서 냉동시켜서 식당으로 파는 형태로 하는데, 이 마을은 농가당 곤드레만 재배해서 1억 이상의 소출을 올리는 분들이 30% 넘어요. 이렇게 공동사업을 하는데도 정부가 공장도 지어지고 별 지원을 다 해주고 엄청 많이 해주고, 공동으로 하는 데는, 혼자 하는 데는 개인이 주는 거니까 들으죠. 공동으로 하는 데 굉장히 많이 해주고. 그래서 이런 마을도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마을에 가서 어떻게 같이 내가 간 걸 아이디어 기술을, 아니면 도시 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잘 이용해서 농촌 주민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을까? 그것도 큰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자, 농촌에 가면은 요즘 사람들이, 상당한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과거 여행하고 완전 틀려졌잖아요. 요즘 여행이 전부 다 그냥 소규모 두 명, 세 명 이렇게 뭐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연인이나 이렇게 해서 구석구석 이렇게 체험하는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갈 곳이 어디겠어요? 농촌의 자연자원 좋죠? 먹거리 자원 풍부하죠? 또 전통 문화를 갖고 있죠. 경관도 좋죠. 그럼 어디 가겠어요? 그런 데 갈 수밖에 없잖아요. 유럽의 여행들이 대부분 그런 여행을 많이 바꾸겠잖아요. 그분들이 오는 데 대해서 무엇을 보고 먹고 느끼고 어디서 잘까? 그걸 한번 머릿속에 고민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농촌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을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은 뭐가 있고, 우리 시나 우리 갖고 있는 자원이 뭐고, 우리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은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그 어디가 찾냐고요? 시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편에 가면은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홍천군 홈페이지 문화관광 편에서 제가 찾아낸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연결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보고 먹고 느끼고 잘 것인가를 생각해서 내가 생산한 물건, 내가 생산하는 환경, 아니면 내가 뭐 레스토랑을 하든지 뭘 하든 걸 요구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걸까 생각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촌이 과거에는 그냥 강구가 있었잖아요. 그냥 농촌에 보존 마음 내는, 지금은
온 국민들이 농촌을 소비할 준비가 사실상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맑은 하늘, 요 체험거리, 요거 봉평 메밀밭입니다. 봉평 가면 이어서게 메밀 축제하지요. 메밀밭입니다. 근데 여기 좀 더 발전해야 돼. 어떻게 발전해야 되나? 요렇게 발전해야 돼. 요거는 일본 홋카이도 라벤더 축제, 라벤더 언덕이거든. 근데 요렇게 하면은 그냥 똑같은 꽃만 피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여기만 서서 보고 가요. 여기만 서서. 근데 이렇게 그 속을 다 이렇게 다르게 해놓으면은 가는 데마다 포토존이 사진이 다 다른 사진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들어가서 보고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많이 다르죠. 체류하는 기간이 길면 체류하는 기간만큼 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되죠. 먹어야 되고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좀 더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농촌이 다 소비지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농촌에 가서 보고 먹고 먹는 곳이 왜 우리는 매일 농촌에 가도 커피 팔고 빵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안 다르냐. 그렇지 않은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좀 색다른 게 하면 되거든요. 농촌에 관광을 가면 과거에는 단체 관광을 갔으니까 도시죠. 농촌주에서 시가지에 가서 큰 식당에 가서 보수대고 먹었잖아요. 지금은 2명, 3명 가는데 그까지 가나요? 안 가죠. 그 관광관 지역, 마을이든 그 지역에서 가장 그래도 소문난 곳, 맛있다고 한 곳을 찾아서 먹게 되거든요. 그런 곳도 한번 내려가서 농촌에 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크게 하지 않고 작지만 실속 있고 알뜰하고 그런 농가 레스토랑 같은 거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그 경기도 양순이 가는 곳에 있는 곳인데 정원이 아름답게 가꿔진 가든 이렇게 써있어 제가 한번 가서 본 곳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겨울에 제가 2월달에 갔는데 올 2월달에 갔는데 한 2시 반, 3시 그 사이에 갔는데 그 시간에도 계속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안에 가면 간단하게 빵 팔고 음료수 팔고 커피 팔아요. 근데 입장료 9,000원 받던 거예요. 정원보로라고 입장료 9,000원 받는데 안에 가니 9,000원 입장료에 음료수 한 잔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가서 보니 커피 한 잔에 6,000원 그러니까 아 커피 한 잔에 그냥 6,000원 사먹었다 시작하면 3,000원 입장료 했다 시작하면 괜찮겠군요. 농촌도 입장료는 안 받아도 이렇게 좀 작지만 아담하게 바꾸면은 굉장히 괜찮아집니다. 왜 올까? 이분들은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뭐가 그리워지죠? 정이 그리워집니다. 그러니까 고향 같은 정을 느끼는 곳을 찾게 되고 그래서 가장 농촌다운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커피 먹지 않고 뭐 색다른 게 없을까? 이것도 하나의 색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식초, 뷰티 상품이라 써놨죠? 일본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큰 마트에 가면 다 이렇게 식초 코너가 이렇게 다 들어있고요. 식초가 이제는 음료로 되어 있고, 식초로 만든 아이스크림, 뭐 이런 식초로 만든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농가 레스토랑에 갔더니, 농가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원재료로, 신선한 원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고 후식으로 그 지역에서 난 원재료로 발효시킨, 천연 발효시킨 발효음료와 발효 아이스크림으로 후식을 먹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반해가지고 몇 사람이 SNS에다가 블로그에다가 올렸다, 포스팅을 해 올렸다. 그 소문을 확 퍼지면은 미 터지겠죠. 이런 곳을 생각해야지만 농촌이 앞으로 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 반려동물 가구가 1000만 넘죠. 반려동물 기르는 가구가 1000만 넘어요. 엄청난 숫자인데 그 반려동물이 얼만큼 귀한 대접을 받습니까? 자식보다도 더 귀여워, 그죠? 반려동물 시키는 발신척기 이렇게 발두시켜주는 그릇도 따로 있는데 전연령, 지풀이, 유기농, 애견 기능성 사료
8kg 한 포대에 52,000원. 우리 쌀 한 포대에 8kg 얼마입니까? 2만원 정도 하죠? 개 먹이는 사료가 8kg 한 포대에 52,000원. 그럼 농촌에서 뭐 나는 게 뭐예요? 다 유기농 재배하면 돼. 농산물, 원료 농산물 가지고 만들어서 이런 아이템도 생각해 봐야 돼. 맨날 우리 가서 농사 짓는 걸 생각하면 답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이거 보실까요? 오메가3, 코엔자임, Q10 함유, 피부 모질, 혈액순환 개선, 비타민, 기능성 성분 함유된 반려견 건강 보조식품. 사람도 뭐 Q10, 3 뭐 관련된 반려견 건강 애용식품. 우산 거꾸로 꺼놨죠? 우산이 강풍 맞아서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게 아닙니다, 저거. 저렇게 만든 거예요. 뭐예요? 비 오면은 반려견 이렇게 들고 씌워주고 가려고 만든 우산이지. 이런 다 이 아이디어 상품이에요. 농촌에 가서 이런 유기농 사료라든가 이런 건강보조식품, 그것도 아이템을 시작합니다. 이런 건 다 수입품 먹거든, 지금. 다 수입품, 대부분 수입품 먹어요. 그거 대부분 인터넷에 사요, 또 대부분 애완배 하시는 분들이. 농촌이라고 거리 제한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가능하다고요. 또 한 가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주 5일 근무제 한 7, 8년 되는 한 10년 가까이 됐죠. 근데 이날 어디 가요? 다 대부분 여행 가잖아요. 서울서 부산, 대전, 강릉 이렇게 다니는 곳이 도로가 아무리 좋아져도 평상시에는 2시간 이내에 다 가요. 그런데 남들이 많이 가는 시기 주말 이런 데는 2배에서 3배 걸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셜 여행계, 테마 여행계, 태교교육이나 뭐 환갑이나 이런 분들 조금 고급스러운 거 원하죠. 교통약자, 힐링이 필요한 연령, 외국인 배낭 여행계 이런 분들은 이렇게 주말에 가는 시간 4-5시간, 오는 시간 4-5시간, 피곤하고 월요일날 사무실 가서 일제 내리겠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멘토 여행. 농촌에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숲 해설사 적도 자격, 마을 해설 적도 자격, 이런 것만 공부하면은 멘토 여행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점점 더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보면 레알 상가 있잖아요. 거기서 다 상품이면 홍보가 해주잖아요. 내가 올리면은. 그래서 이런 농촌 여행 가이드도 농촌에 가시는 분, 내가 애국어 좀 특기적 되시는 분은 더 좋고, 그렇게 한번 생활하는 것도 농촌이 비전이 있을 수 있는 곳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농촌 사람들 이제 마을 단위로 일을 많이 합니다. 법인 단위, 마을 단위로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권행지 배추 김장축제의 장입니다. 이건 11월 초에 하는데 모두들 앞으로는 김치를 이런 식으로 거기 가서 해가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해에 여기 가서 김치를 했는데 11월 3일날 했어요. 저는 김치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뭐 하러 갔냐? 오대산 입구에 가면 킹스턴 호텔이 하나 있어요. 거기 집안 결혼식이 있어서 집사람과 결혼식자에 결혼식 보러 갔는데, 야, 기왕거 갔으니 12시 결혼식 하고 나면 오후 시간이 낮았냐. 오대산 선제길 운동이나 한 3-4시간 하고 오자. 그렇게 해서 운동복을 차려가지고 갔는데, 가다 보니 그 입구에 이런 김치 축제를 하고 있길래 가서 봤더니 맛도 좋아. 이분이 위원장인데 김치 공장 한 3년 하시던 분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그 레시피를 다 꺼내갖고 김치를 만들고 맛도 좋고, 배추도 특별히 진부면이 권행지 배추 심지 김장 배추 안 심습니다. 근데 축제를 2년째 하면서 별도로 가장 김장철의 지역에서 맛있는 김치를 12농가 배추 심었어요.
그 김치로 절인 걸 먹여주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우리 집사람 보고요. 이것도 먹어보고 배추도 먹어보고 절인 것도 먹어보고 양념한 것도 싸먹어보고 맛있으니 우리 여기서 사가자. 그래서 결혼식 보고 내려와서 이렇게 하더니 도우미 아주머니들 와서 지금은 오후 시간이라서 조금 고객이 좀 적습니다. 저희들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딱 도와주니까 40분 만에 김치 다 됐어요. 제가 80kg나 했어요. 많이 샀어요. 우리 저 창원에는 아들 내외도 나눠준다고 80kg나 샀는데 값도 싸요. 여기 38만 원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그걸 딱 포장을 딱 다 하니까 포장이 딱 되니까 거기 장정들이 와서 박스에서 미숫가루 딱 해서 묶어서 밀차에 딱 밀어서 차 어디 있습니까? 이래 드럼부터 별이 딱 들어줬어요. 1시간 다녀서 겨울김치 다 해버렸죠, 김장. 그럼 시간도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던 선제끼를 다시 운동을 했습니다. 그럼 저보다 3가지를 한 거죠. 결혼식 보고 겨울 식량인 김치하고 선제끼 운동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적 배우는 다 한 거예요. 올해부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김치 집사람이 저녁 김치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게 편한데 왜 김치예요? 앞으로 김치 문화가 다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농촌의 마을마다 사계절 김치를 체험을 시작하시겠다고.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아, 이거 매일 우리가 뭐 김치 공장에서 마트에 갔다가 저 김치를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해도 되거든. 그 지역에서 생산된 배추로, 그 지역에서 한 양념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비벼 넣어서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행 겸 김치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다 바꿀 수밖에 없는 게 사회구조. 그래서 우리가 농촌을 생각할 때 단순히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농촌과 관련된 소비자들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면 그 속에 답이 있다. 2.1%의 농가 소득 성장이 5% 10% 늘어났으면 답이 있다.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후 환경을 갖고 있고 생활 환경이 좋고 소비지에 가까운 곳이 어디다? 강원도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원도 소개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동안 좀 제가 혼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지루하셨을 텐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도에서 뵙겠습니다. 저희가 함께했던 지자체 설명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4시까지 계속해서 부스 둘러보시면서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여러분 행복